자, 해설 강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중간중간에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방향성을 좀 잡아 드릴게요. 알겠죠? 이게 뭐 난이도가 이번에 뭐 쉽다라는 의견이 많잖아요. 뭐 늘 말씀드리지만 난이도가 쉽고 어렵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잘 쳤다 못 쳤다가 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처음 지금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이거 가지고 이제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성을 잡으시고요. 그다음에 혹시라도 이제 이번에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결심 내리셨으면 가장 먼저 출발이 뭐냐면 내가 왜 이번에 시험을 잘 못 쳤는지를 분석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뭐 어차피 합격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게 뭐 1년 공부하든 물론 빨리 해서 합격하면 좋죠. 그죠? 근데 이제 뭐 1년 할 수도 있고 2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한 번 더 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출발점에서 방향 설정을 잘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려면은 내가 뭐 때문에 떨어졌는지를 정확하게 분석하셔야 돼요. 근데 현실을 외면하고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되겠지 해서는 안 돼요. 알겠죠? 거기서부터 장수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냉철하게 좀 분석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영어뿐만 아니고 나머지 과목들도. 그래서 뭐 컨디션이 안 좋았을 수도 있고 뭐 등등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실력입니다. 결국에는 실력이기 때문에 그걸 냉철하게 그냥 딱 까놓고 그거를 이제 찾아내세요. 그걸 찾아내셔가지고 그거를 제거하셔야지, 예? 제거하셔야지 합격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걸 정확하게 좀 분석을 하십시오. 알겠죠? 자, 일단 1번을 보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은 지금 캔디드라는 지금 그 단어가 나왔는데 저희가 이제 그 강의 진행하면서 제가 단톡에 업로드를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데이 14에 저희가 이제 순환이 어떻게 되냐면 데이 1부터 데이 68까지 해서 순환이 됩니다. 이거 순환이 되는데 그 중에 지금 데이 14에서 프랭크라는 단어가 나왔죠. 동일한 단어가 캔디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단톡에 올라가는 어휘 같은 경우는 그 기출 문제에서 중요한 어휘들, 그 다음에 예상 어휘들, 그 추려서 제가 이제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업로드를 시켜드리는데, 그래서 외우시라고 계속 올려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외우고 어떤 분들은 외우지 않아요. 국가지 같은 경우도 바로 전주에 나왔던 게 적중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거 잘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휘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무조건 공무원 어휘책을 사서 외우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올라가는 단어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캔디드 프랭크 나왔죠. 그 정답 1번이고요. 뭐 뜻을 보시면 뭐 솔직한, 논리적인, 암시대, 뭐 내포하는 열정적인인데 뭐 어려운 단어는 지금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정도는 공부를 하셨으면은 다 봐야 되는 단어고요. 근데 혹시라도 몰랐으면은 문맥을 또 보라 그랬죠? 그래서 보시면은 extensive list of microwave oven. 그래서 extensive list니까 목록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많은데 전자레인지가 있는데 제품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목록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면 이 많은 목록이 어떤 목록이냐면 그 전자레인지 어떤 모델도 있고요. 스타일도 좀 다르겠죠. 그죠? 이 많은 목록이 이렇게 돼요. 자, 뭐와 함께? 자, candid customer review. 그래서 캔디드한 어떤 고객들의 리뷰와 함께.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가격의 범위도 다 다르죠, 지금. 맞아요? 뭐 이 목록들이 are available, 이용 가능한데 어디에서? 자, appliance comparison 웹사이트. 그래서 가전제품 가격 비교하는 사이트가 있겠죠? 거기서 이용 가능합니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셨으면 유추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고객들이 어떤 상품평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뭐 솔직한, 논리적인, 뭐 내포하는, 열정적인. 그랬을 때 1번이 가장 적합하구나. 이렇게 푸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이제 어휘 문제는 진짜 어려운 단어가 나와도 문맥상 한 번 더 풀 수가 있어요. 문맥상 한 번 더 풀 수가 있고 둘 다 어려운 단어가 나와서 못 푸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정답이 1번이고요. 하프 시즌 3에서 3주차 3회 보시면 자, 캔디드 나와 있죠? 자, 그다음에 실전 보고 17회 보시면은 자, 캔디드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제 풀면서 중요한 어휘들을 이제 반복하면서 외우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자, 2번 보시면 자, conspicuous 마찬가지입니다. 데이 26에 conspicuous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뭘 정확히 해야 되는지를 판단을 하라고 보여드리는 거야. 이해돼요? 강의를 사기치는 분들은 다 적중됐죠 하고 넘어가요. 근데 적중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요. 학생분들이. 왜냐면 워낙 많은 것들을 배우다 보니까. 이해돼요? 어휘책을 진짜 이제 두꺼운 걸 외우고 거기에 적중 안 되는 게 이상하죠? 근데 각종이 적중 안 되는 게 나와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공무원 시장에 나오는 어휘에서 벗어난 어휘가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준비할 때 또 그 책을 막 외우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공부가 힘들어져요?
알겠죠? 어휘를 외우지 말라는 게 아니고 어떤 어휘를 먼저 외워야 되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마찬가지로 문맥 보시면요. 자, 일단 패시브 수동적인, 자, 베이퍼가 수증기잖아요. 뭐 수증기로 가득 찬, 그럼 dangerous, 그럼 notice 눈에 띄는 뜻이잖아요. 이것도 이제 바로 1초 만에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맥 일단 보시면 it has been known, 자, 알려져 있는데, 자, for a long time, 오랫동안 알려져 있답니다. 뭐가 대디아가 it이 가지오고 대시 신조어죠. 그럼 옐로우스톤이라는 곳이 was volcanic in nature, 자연 상태에서 어떤 화산 상태래요. 이래요. 이 지역이. 자, 그리고 the one thing, 한 가지인데 뭐냐면 자, about volcano. 그래서 이 화산에 대한 한 가지가 뭐냐면 자, 다음과 같은데 그게 뭐냐? 자, they are generally conspicuous. 그것들이 뭐다? 특히 일반적으로 눈에 잘 띈다는 얘기죠. 네? 눈에 잘 띈다기 때문에 정답이 4번이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야. 됐죠? 그래서 어휘 문제는 아마 이제 보자마자 다 푸셨을 겁니다.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 8회 보시면 conspicuous 나와 있죠. 그래서 항상 뭐냐면 이제 공부를 하시고 나서 문제 풀면서 이게 적용되는지 이제 보시는 겁니다. 그 이면에는 무조건 복습이 깔려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3번. 3번은 지금 보시면 knows the city inside out 돼 있는데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단통 업로드에 day 44에 보시면 idiom 그죠? knows something inside out 속속들이 말다 뭐 이런 뜻이고요. idiom 특강에서도 이거는 제가 다뤄드렸던 그 표현이죠. 그죠? 그래서 idiom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외워야 되는 것들은 외워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했나요? 이거 필기 뭐 막 열심히 하지 마시고요. 그 제 개인 아이디 아시잖아요. 톡 알려주시면 제가 요거 그 캡처해서 다 올려드릴게요. 요 PPT 원본을 제가 올려드릴게요. 원하시는 분들 알겠죠? 지금 막 적으시면은 시간이 걸리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속속들이 알다 뜻이고요. 그래서 일단 문맥 보시면 뭐 마침내 문화적으로 완전히 뭐 시험적으로 있는데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단어들은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단어는 다 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번에. 그래서 그가 이제 가장 최고의 사람인데 to tell you 당신에게 말해줄 수 있는 자, how to get there 거기 어떻게 갈 수 있는지를 말해줄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왜냐면 자, he knows the city inside out 그가 보다 그 도시를 뭔가 잘 알기 때문에 이 말이겠죠? 그러면 모르셔도 뭐다? 이건 뭔가 유추가 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휘 문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지는 진짜 어려운 어휘들을 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진짜 내가 이제 중요한 어휘를 다 외우고 그다음에 문법 개념 완전 하고 그다음에 독해 어느 정도 되고 그랬을 때 시간 남으면 외우는 거야. 근데 이거를 맨 앞에 가지고 와서 외운단 말이에요.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되면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게. 자, 그래서 정답이 3번 되겠죠? 자, 넘어가시고 4번. 4번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단어인데 자, pay tribute 이렇게 나왔는데 자, 얘네 어디서 다뤘냐면 하프 모의고사 7회 자, 1주차 1회 문제에서 pay tribute 나왔죠.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어휘는 뭐냐면요. 중요한 어휘 먼저 외우셔야 되고요. 그 어휘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수능 어휘 외우셔야 돼요. 이따 다시 정리해 드릴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어휘 추려서 외우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냐면 공부하면서 나오는 어휘를 외우셔야 돼요. 그럼 어휘 문제는 다 풉니다. 알겠죠? 이래요? 그래서 pay tribute 보시면 얘가 뭐다? 찬사하다 이런 말입니다. 찬사하다. 자, 이렇게 되는데 자, 그래서 명예롭게 생각하다, 뭐 구성하다, 홍보하다, 가담하다. 그래서 말 안 되는 거 다 날리시면은 1번 정도가 되겠구나 이 말입니다. 쓸데없이 이 문장 해석이 조금 어려워요. 그죠? 한번 보시면 이래요. 자, 일단 all along the route에서 얘가 지금 뭐냐면 장소 부사가 문제에 온 거야. 장소 부사가 문제에 와서 도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월이 동사고요. 자, thousands of homespun attempts 여기까지가 지금 주어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어려운 단어들이 막 들어가 있잖아요. 홈스펀이라는 단어가 뭔지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뭐 atchit 뭔지 모르겠단 말이야. 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 팀을 pay tribute 하는 뭐 그런 겁니다. 이래요? 그럼 앞에 게 지금 뭐냐면 홈스펀이라는 게 뭐냐면 그 집에서 만든 집에서 짠 뭐 이런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집에서 짠 시도들 이 말은 뭐냐면 집에서 뭔가를 시도했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수천 개의 뭔가 집에서 뭔가 한 것들이 그 길에 쭉 깔려 있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이해돼요? 약간 좀 비유적인데 그러면 어떤 시도냐면 그 팀을 뭔가 찬양하기 위한 아니면 명예를 뭔가 기리기 위한 이런 말인데 뭘 포함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연예인들 막 보러 갈 때 막 팜플렛 같은 거 막 만들어 가잖아요.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이래요. 그러면 이게 지금 뭘 포함하고 있냐면 어떤 메시지 포함하고 있는데 근데 이 메시지에는
That is in cover. 이 메시지가 뭐다? 어떤 그 칼보드에 막 쓰여져 있는 겁니다. 이래. 그리고 또 뭐다? 눈에도 막 쓰여져 있고요. 겨울인데 눈이 막 쌓여져 있어. 거기에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이름 막 적어 놓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 다음에 construction paper. 공사 현장에 뭔가 쓰는 뭔가 판지 같은 게 있죠. 보드. 뭐 거기에도 뭐다? 뭔가 막 쓰여져 있는 거야. 이 팀 짱! 뭐 이런 게 막 쓰여져 있는 거야. 이런 게 막 널브러져 있다 이 말입니다. 왜 널브러져 있어요? 이 팀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정답이 1번. 그래서 4번에서 약간 주춤했을 수는 있어요. 근데 트리빗 같은 단어도 공부하시다 보면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이번에 어휘는 틀리면 안 되는 문제들이에요. 됐죠? 자, 그래서 어휘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단은 버리셔야 돼요. 이건 뭐냐면 이제 공무원 어휘책이 정리는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쓸데없는 단어들이 좀 많아요. 이래요. 근데 그걸 자꾸 막 몇 회독을 막 돌리기 시작하면 시간은 엄청나게 많이 걸려요. 그다음에 어떤 분들 계시냐면 단어 스터디 하잖아요. 단어 스터디 하면은 스터디의 취지도 좋거든요. 좋은데 단어 스터디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외워와가지고 시험 치고 그다음에 떨어지면 벌금 내고 이거예요. 그래서 시험 치면 대부분 다 통과해요. 왜? 돈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데이 1부터 5까지 외웠어? 시험 쳤어. 그 다음날에 데이 6부터 10까지 준비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데이 1부터 5까지는 까먹는 겁니다. 이래요? 그래서 상담을 하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단어는 잘 아는데 독해가 안 돼요. 그래요? 단어 잘하는 거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어떤 어휘책이 있는데 이걸 한 10회독 돌렸습니다.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 거 얼마나 아세요? 그러면 한 90% 안다 그래요? 아, 진짜요? 가지고 와봐요. 그래서 거기서 10개를 뽑습니다. 시험 쳐요? 예? 10개를 딱 뽑으면 30% 이하 나와요? 아는 게. 예? 근데 그분이 90%는 알겠는데 이 말은 머릿속에 착각이죠. 왜냐하면 10회독 돌렸지. 그래 단어 스터디 할 때마다 나왔을 때 통과했지. 그게 남아있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실전에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 독해를 할 때 어떤 단어가 나왔는데 이 단어는 분명히 봤는데 무슨 단어인지 모르겠어? 이게 모르는 거고요. 이해돼요? 딱 봤을 때 이 단어는 이런 식으로 쓰였지? 딱 아는 게 이게 아는 겁니다. 예? 그래서 독해를 하기 위해서 이제 단어를 외우셔야 되는데 일단은 어휘책은 좀 버리셔야 돼요. 물론 이제 제 방법이 다른 분들과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선택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요. 제가 주장하는 거는 버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두 번째, 뭘 하셔야 되냐면 수능 어휘책을 먼저 사서 외우셔야 돼요. 이래 수능 어휘책은 아무거나 보기 편한 거 사시면 돼요. 왜냐면 예전에 뭐 2014년 이전에는 그 공무원 시험 자체가 이제 편입이랑 좀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편입이랑 가까웠기 때문에 공무원 책 이거 외워야 됩니다. 왜냐면 단어가 워낙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수능 체제로 이게 변환이 됐거든요. 전체적인 흐름이. 이래요. 그래서 어휘도 그렇게 어려운 거 안 나와요.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외울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책이 다 잘못됐어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수능 어휘책을 외워야 되는 이유는 수능 어휘를 아셔야지 나중에 독해를 풀거든요. 근데 이거조차 모르면 독해를 손도 못 대요. 이래요. 그래서 내가 단어가 좀 부족하다? 이거부터 외우셔야 돼요. 외우는 방법은 사가지고 한 달 폭발적으로 한번 돌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보셔야 되고 단어장을 반드시 정리하셔야 돼요. 알겠죠? 단어장 정리 방법 이런 것들은 나중에 또 들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톡 어휘 외우시고요. 우선적으로. 그 다음에 수업 중에 공부하다가 나오는 어휘 있겠죠? 여러 가지 수업이 있을 건데 그거 어휘 외우시면 돼요. 이것만 외우시면 어휘가 다 커버가 돼요. 어차피 진짜 어려운 어휘가 나와서 내가 몰라서 틀리는 거는 남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휘에 그렇게 많은 시간 들여서 쓸데없는 거를 외울 필요는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해돼요? 보통 공무원 어휘책에 들어가 있는 표제어가 3,000개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뭐 유사어, 반대어까지 다 하면 더 많아지겠죠? 이해돼요? 저희가 데이 67, 68에서 계속 순환한다 그랬죠? 해봤자 중요한 단어들은 700개가 안 돼요. 여기서부터 한 3분의 1이 줄잖아요? 예?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 이런 질문 하죠. 교수님 이것만 외우면 되나요? 몰라요. 어떻게 얘기해요? 내가 출제자가 아닌데? 근데 이렇게 얘기하죠. 그치만 이거부터 외우셔야 돼요.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얘기해주면 어떤 분들은 믿고 외우시고요. 어떤 분들은 뭐 이거 나오겠어 안 외워요. 그래서 외우신 분들은 작년에도 그러고 올해도 그러고 어휘 문제 다 맞추거든요. 그래서 시험 치고 톡이 딱 와가지고 이제 하는 말씀이 단어 소름 뭐 이렇게 왔거든요. 예?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 뭐 다 나왔다 그러고 그렇게 외우시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시간을 줄여가셔야 돼요. 영어만 공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 위주로 먼저 줄여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생활영어 보시면 생활영어도 뭐 그닥 그렇게 어렵진 않았죠, 그죠? 자, 11번입니다. 11번. 자, 1번 보시면요. 자, when is the payment due? 자, 그 지불해야 되는 날짜가 언제입니까? 그랬죠? due가 이제 지불 기간이 언제까지다 이런 말로 쓰이죠, 그죠? 그러니까 you have to pay by next week. 다음 주까지 지불해야 돼. 1번 괜찮죠? 자, 이번에 자, 이 baggage를 체크인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는데 자, no 할 필요가 없고요. 이건 충분히 작습니다. 그죠? 그냥 비행기 안에 들고 탈 만큼 충분히 작답니다. 괜찮죠? 자, 3번에 자, when and where shall we meet? 언제 어디서 우리가 만나지? 내가 8시 반에 픽업할게. 이것도 괜찮잖아요. 4번에 I won the prize. 내가 뭐다? 쿠킹 컨테스트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B가 I couldn't have done it. 내가 너가 없었다면 그럴 수 없었을 거야. 이 말이죠. 이건 지금 바뀌었죠. 지금 이게. 맞아요? 그러면 상 받았어 그러면 축하한다 그랬는데 네가 없었더라면 내가 그럴 수 없었을 거야.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되겠죠. 내가 없었더라면 넌 그러지 못했을 걸. 이건 괜찮잖아요. 이래요? 그래서 뭐다? 4번은 논리가 안 맞구나. 그래서 정답이 4번. 자, 12번 보시면 거의 이제 마지막 날에 생활영어 할 때 생활영어 이런 패턴들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패턴 만들어서 몇 번 연습을 해봤는데 어차피 생활영어는 어려워서 틀리지는 않아요. 알겠죠? 그러면 이걸 딱 보셨을 때 일단 중요한 게 얘가 지금 질문이잖아요. 그럼 얘를 찾아야 되니까 우리 뭐다? 답변을 읽으셔야 되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막 읽고 계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뒤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for one, 한 가지가 자, sweet she is very large. 굉장히 크답니다. 그 다음에 침실뿐만 아니라 부엌도 있답니다. 돼요? 그러면 지금 뭔가를 물었는데 한 가지 스위트룸이 크고 이게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럼 여기에 대한 어떤 질문을 넣으면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럼 1번을 보니까 자, do you need anything else? 다른 거 필요한 거 있습니까? 그랬잖아요. 그럼 저 스위트룸 주세요. 이러면 괜찮은데 스위트룸은 큽니다. 말이 안 되죠? 되나요? 그럼 1번 날리고 자, 2번에 자, may I have the room number? 룸 넘버 내가 알 수 있을까요? 몇 호입니다. 이렇게 알려줘야 되겠죠? 이것도 아니잖아요. 방이 겁나 큽니다. 이거 아니죠? 3번에 자,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that? 그거 사이에 차이점이 뭐가 있죠? 한 가지는 스위트룸은 크고요. 그 다음에 베드룸뿐만 아니라 부엌도 있습니다. 괜찮죠? 3번이 정답. 자, 4번에 애완동물을 데려갈 수 있습니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있다 없다라는 개념이 들어가는데 겁나 큽니다. 그래서 들어와도 돼요. 이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얘도 탈락이죠. 그래서 생활영어도 다 맞춰야 된다. 그래서 생활영어는 보세요. 이게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그냥 시장에 깔려져 있는 그런 것들은 좀 거짓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케팅적으로. 예? 이해돼요? 그러면 이런 거 있습니다. 뭐 생활영어 특강 막 하고 강의 생기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순수한 제 생각이기 때문에 그냥 듣고 판단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제 생각에는 그래요. 생활영어는 따로 공부하시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생활영어 표현해가지고 뭐 500개, 600개 뭐 이렇게 해서 막 외우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알겠죠? 생활영어는 뭐냐면 공부하다 보면 저절로 맞출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나중에 후반부 가가지고 막 생활영어 책을 또 사가지고 외우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알겠죠? 제가 단톡에 하루에 3개씩 표현을 올려드리는 거는 가볍게 그냥 보고 지나가라고 올려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생활영어는 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다. 그럼 영어 공부하다 보면 이거는 맞춘다. 예? 그래서 급하게 풀다가 틀리지만 않으면 된다 이거야. 생활영어를 보는 관점이. 알겠죠? 그 다음에 이디엄은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디엄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지만 나왔을 때는 이거 알아야 돼요. 그러면 공무원에서 나오는 이디엄이 거의 한 500개, 600개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그나마 이제 공부가 좀 됐다는 건데 이디엄 특강에 제가 한 250개 정도 이디엄 특강 했잖아요. 이거 딱 보자마자 바로 외워집니다. 그래서 이거부터 외우세요라고 늘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번에 그 인사이드 아웃 개념도 보다 여기 강의했던 게 나왔었습니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데 단톡에 올라간 다음에 단톡에 이디엄이 올라가거든요. 이것도 이제 한 60 며칠 순환해서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 처음에는 단톡에 올려드릴 때는 처음에는 그 이디엄을 다 안 외우셔도 괜찮아요. 제일 마지막으로 미루시면 되고요. 일단 특강부터 먼저 들으시고 중요한 250개부터 먼저 가져가세요. 이거 공짜잖아요. 이거? 이래요? 예? 공짜로 들으세요. 들으시라고 만든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한 시험 2달 정도 남았다. 그때 이제 나머지 이디엄들 하나하나씩 외우시면 돼요. 그때 가가지고. 그래서 얘는 제일 마지막 순위. 이해되시겠어요? 그렇게 공부하면 됩니다. 그러면 크게 봤을 때 봐요. 어휘가 있고 문법이 있고 독해가 있잖아요. 그러면 독해랑 어법 비중이 거의 한 80% 들어와야 돼요.
그 이상으로. 나머지는 그 공부하면서 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따로따로 다 떼어놔서 이거 공부하는 게 아니고. 됐습니까? 자, 이제 문법으로 넘어갈게요. 자, 5번입니다. 5번. 자, 너무나 많이 했던 건데 문법이 잘 안 보였어요. 이런 분도 계시고요. 잘 안 보였지만 다 맞췄어요. 이런 분도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결국에는 문법은 뭐냐면 개념이에요. 개념이 갖춰져 있으면 보이고요. 안 갖춰져 있으면 안 보여요. 알겠죠? 그래서 시험 칠 때는 안 보였는데 시험 끝나고 다시 보니까 보여. 이거는 개념 없는 겁니다. 이걸 잘 판단 내리셔야 돼요. 그거 착각하시면은 예전 공부 방식 그대로 그냥 답습하는 거예요. 그게 안 바뀌면 결과가 안 바뀌어요. 왜냐면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문법 문제를 못 푸는 거는 개념이 없어서 그렇다? 그런 팩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개념을 계속 보셔야 돼요. 그래서 1번을 보시면 대도시의 교통이 더 분주하답니다. 작은 도시보다. 그래서 비교급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비교 대상 일치가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그럼 앞에 지금 트래픽이 단수기 때문에 단수를 받을 때는 도즈가 아니고 뭐다? 대시 와야 되죠? 그래서 1번은 틀렸구나. 자, 2번 보시면요. 2번 보시면. 자, I think of you. 자, 내가 이제 너를 생각할 거야 됐고요. 그 다음에 I think of you까지 문장이 끝났잖아요. 문장 끝나고 지금 when이 들어갈 때 얘는 부사절이 되죠. 그러면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will이 들어가면 된다 안 되나? 안 되죠. 그래서 얘가 뭐다? I am으로 바꿔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포인트는 lying이잖아요. lying이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자동사죠. 뒤에 목적 없잖아요. 그래서 뭐다? lying이 맞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자, 만약에 이 자리에 자, laying이 들어갔다? 그러면 틀리겠죠? 맞아요? 자, 이걸 묻는 문제입니다. 되셨나요? 자, 3번. 자, raisins were once an expensive food. raisin이 뭐지? 모르셔도 되고요. 뭐 건포도란 뜻인데. 그럼 food까지 문장 끝났구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문장이 끝났고요. 그럼 and 다음에 새로운 문장 시작이죠. 단지보다 이게 지금 비싸기 때문에 부자들만 그거 먹어 이 말인데 우리가 더 poor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잖아요. 더 rich가 되면 부자들이 되죠. 그래서 더 플러스 형용사는 뭐다? 보통 복수 명사를 나타낸다 이건데 더 wealth 그러면 그냥 부라는 말이거든요. 부가 그것들을 먹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거 뭐다? 더 wealthy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제 부자들이라는 말이 되겠죠. 맞아요? 자, 4번. 자, 일단 intense 주어잖아요. 주어 단수 확인. 자, related 와서 related까지 수동이 돼서 완전합니다. 그죠? 완전하고요. be related to에서 to는 뭐다? 전치사가 되죠? 여기까지 전혀 이상 없어요. 뭐 전치사 to 다음에는 목적어가 와야 되잖아요. 그죠? how는 무슨 절이에요? 명사절이죠. however는 부사절입니다. 뭐 how 일단 적절하죠. 뭐 이 자리에 뭐는 안 되겠다? however는 안 되겠구나. 이걸 지금 묻는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지금 how much gray에서 명사가 왔잖아요. 앞에 명사가 있을 때는 뒷문장이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불완전하다 그랬죠? 그래서 뒤에 contain의 목적어가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됐죠? 자, 정답이 4번이구나. 그래서 5번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연습했던 거고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법 공부하셨으면 잘 맞추셨을 겁니다. 됐나요? 자, 6번. 항상 이제 영작 문제는 영작과 그 영어랑 한글을 비교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문법적으로 접근한 다음에 문법적으로 이상이 없으면은 한글이랑 비교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 그냥 문법 문제입니다. 이거 영작 문제가 아니고. 그럼 얘 같은 경우에 보니까 지금 several problems have raised 나왔잖아요. raise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타동사잖아요. 맞아요? 그럼 타동사인데 뒤에 목적어 없으니까 일단 틀렸죠, 얘. 그럼 틀렸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래요? 그럼 얘를 맞게 맞추려면은 여기에 bean을 넣어가지고 수동으로 만들던지 아니면 자동사를 써야 되는데 해석이랑 굳이 비교를 하자면 이겁니다. 지금 bean을 넣어서 수동으로 만들면은 몇 가지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이 말이고요. 뭐 때문에?
새로운 어떤 멤버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해석을 보니까 몇 가지 문제가 새로운 회원들 때문에 생겼다 이렇게 되잖아요. 제기되었다 이거랑 뉘앙스가 좀 다르죠. 예? 그래서 해석을 무시하면은 빈을 집어넣으셔도 괜찮고요. 근데 해석을 따라가려면은 얘를 어떻게 고친다? 자, have a reason 고치면 되겠죠? a reason이 발생하다 뜻이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해 왔어 이렇게 고치시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2번. 이거 영상 나오면 아마 빠르면 내일쯤에 유튜브에 다시 편집돼서 올라갈 겁니다. 가면은 한번 다시 들어보시면 정리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알겠죠? 필요한 자료 있으면 요청하세요. 자, 2번에 자, 커맨드 나왔죠? 제한, 주장, 명령, 요구, 충고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얘는 예외가 돼요, 안 돼요? 예외 없이 그냥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이에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자, is 와서 동사 원형이 왔습니다. 그래서 앞에 게 지금 단수인데도 불구하고 s가 안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동사 원형이 온 이유가 should가 생략돼서 그러죠. 맞아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 판단하고도 조금 헷갈렸을 게 뭐냐면 이 is가 자동사인가 타동사인가 이게 조금 헷갈렸을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근데 제가 강의하면서 늘 말씀드렸던 게 대부분의 동사들은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된다고 했죠. 실제로 얘가 뭐다? 찾아보면 멈추다라는 자동사도 되고요. 뭔가를 멈추게 하라는 타동사도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헷갈렸다면 2번은 일단 별표 치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해됐나요? 만약에 그런 판단이 안 되면 자, 어쨌든 2번 정답인데 자, 판단이 안 됐다고 가정하면 나머지에서 잡아내셔야 돼요. 자, 3번 보시면 자, they had to fight against wind. 자, 그들이 뭐다? 바람과 싸웠죠. 맞아요? 어떤 바람이냐면 시속 40마일로 부는 그런 어떤 바람과 싸웠답니다. 지금 싸웠다는 것이 이거 싸워야만 된다는 거 과거잖아요. 예? 미래잖아요. 두 개가 서로 만날 수가 없겠죠. 이래요? 그래서 이 시제가 틀렸죠. 그래서 과거로 바꿔주시는 게 맞다 이 말이에요. 자, 4번. 자, the seeds of most plant 대부분의 식물들은 자, survive 나왔잖아요. 얘도 경험이 없으면은 얘가 맞다라고 판단하십니다. 알겠죠? 그럼 우리가 survive를 어떻게 배우셨냐면 이론 책에도 있지만 하프 모의고사 시즌 9에 문장을 가져와 봤는데 보시면 have survived 나왔잖아요. 그럼 제가 survive를 강의할 때 강조를 드렸던 게 얘는 뒤에 재난이나 역경 왔을 때는 타동사로 쓰이니까 from을 쓰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배우셨어요? 이해돼요? 그래서 survive는 어떤 역경에서 살아남다, 재난에서 살아남다 했을 때 그냥 survive 하면 역경을 넣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가 좀 안 됐으면은 여기서 틀렸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지금 are survived by 이렇게 왔잖아요, 지금. 맞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가혹한 날씨에 살아남았다 이렇게 만들어야 되죠? 이해돼요? 그래서 이렇게 고치셔야지 맞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능동으로 고치고 타동사로 만들어줘야 돼요. 됐나요? 그래서 얘도 틀린 문장. 근데 이게 얼핏 봐도 해석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가혹한 날씨에 의해서 살아남아졌다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래요? 얘가 살아남게 도와줬다 이런 뉘앙스가 아니잖아요, 지금. 맞아요? 그래서 4번도 틀렸구나. 자, 7번. 자, adapt는 adapt to에서 자동사로도 쓰고요. 그 다음에 adapt A to B에서 타동사로도 씁니다. 자, 인간은 자기 자신을 빨리 환경에 적응시킨답니다. 그럼 적응시키는 주체가 인간. 맞아요? 목적어도 인간. 같기 때문에 제기대명사. 괜찮죠? 1번은 맞구나. 자, 2번에 자, 우리가 cannot help ing랑 같은 게 have no choice but to잖아요. 그래서 cannot help ing랑 같은 거 너무 중요하니까 계속 외우세요, 외우세요 그랬죠. 맞아요? 거의 막 노래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have no choice but to 동사 원형겠죠. 그다음 because of 다음에 절, because 다음에 구. 뭐래요 지금? 자, because of 다음에 구가 오고요. because 다음에 절이 옵니다. 뒤에 구가 왔기 때문에 because of가 맞구나. 됐죠? 자, 3번. 자, 3번도 여기에 또 현혹이 됐을 수 있습니다.
자, prohibit 목적어 from ing잖아요. 그럼 이것만 딱 보고 지나가셨으면 이 문제 틀리는 겁니다. 알겠죠? 아니면 지나갔다가 4번까지 봤는데 답이 없어? 그래서 다시 돌아왔을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prohibit이 왔을 때는 목적어 from ing가 맞고요. 여기 to를 쓸 수 없다라는 게 문법적인 포인트잖아요. 자, 이게 일단 포인트인데. 근데 그 회사가 그를 부사장으로 승진하는 것을 금했다 이렇게 되는데 promote가 뭐냐면 타동사로 승진시키다 이겁니다. 알겠죠? 이론책 102쪽을 보시면요. He was promoted to manager 이런 말이 나와 있죠? 이래요? 그럼 그가 매니저로 승진했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되세요? 그럼 얘가 지금 그가 승진했다가 되려면은 프로모팅이 되면 안 되고 뭐다? 수동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얘처럼. 이해돼요? 무슨 말이지? 자, 그래서 from being promoted 이렇게 고쳐주셔야 돼요. 이게 안 보였을 수는 있어요. 이번 문법에서는. 알겠죠?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4번. 자, 4번에 가주어, 진주어. 됐죠? 틀린 거 없죠? 문법을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틀린다고요? 뭐가 없어서? 개념 없어서 틀려요. 알겠죠? 그건 팩트입니다. 알겠죠? 개념 정리하셔야 돼요. 예? 하셔야 되고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한테도 늘 말씀드렸거든요. 문제를 풀더라도 개념 정리하셔야 돼요. 그 시험 치기 막 이제 뭐 두세 달 이렇게 전에 보면 실전 모의고사 하잖아요. 그러면 실전 모의고사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몰리는데 제 수업을 들은 분도 있고 안 들은 분도 있겠죠. 여튼 막 모이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강의하는 입장에서 어떤 느낌 받냐면 어떤 분들은 진짜 문법 개념이라든지 이걸 가지고 천천히 잘 훈련해서 이 수업을 듣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기본적인 개념이 없는데 그냥 시기상으로 실전 모의고사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남들이 듣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래요? 그럼 어떤 비율이 많냐면 후자가 훨씬 더 많아요. 예? 개념이 안 됐는데 문제를 막 풀잖아요. 불안한 심리 때문에. 근데 어차피 그렇게 돼버리면은 힘만 들고요. 결과는 안 좋아져요. 그래? 그러면 그때 가서 늘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그거거든요. 개념이 안 돼 있으면은 이 강의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요? 그게 본인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왜냐면 이게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이걸 꼭 들으시려면은 문법 개념 잡으셔야 됩니다.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요? 근데 그때 가가지고 이게 잘 안 바뀌어요. 이게 뭐가 안 바뀌냐면 지금 시험도 얼마 안 남았지? 그 다음에 남들 다 이제 실전 모의고사 풀고 이제 나만 개념 강의를 들으려 그러니까 인정을 못 하는 거야. 예? 그 인정하고 뭘 안 하고는 이제 본인들이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인정하고 문법 개념을 한 달 만에 다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하신 분들은 문법 다 맞춰요. 예? 실제로 이번에도 문법 그렇게 이렇게 해서 다 맞췄습니다. 많이 톡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내일 시험 치러 갈 때는 뭐냐면 문법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이래요? 그래서 개념 정리가 일단 중요하고요. 쓸데없는 문법 버려야 돼요. 어휘처럼. 쓸데없는 문법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념을 어느 정도 정리했잖아요. 한 80% 정리했어. 이제는 문제 푸는 거예요. 예? 문제 풀면서 개념 또 잡으시고요. 또 문제 푸시고요. 또 개념 또 잡으시고요. 이거 반복하셔야 돼요. 예? 시험 칠 때까지. 그러면 뭔가 이제 문법이 잡혀간다는 확신이 들거든요. 이해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문법이 조금 어려워서 이거 포기하고 그냥 나머지 다 맞출래요. 나머지 다 못 맞춥니다. 나머지 어떻게 다 맞춰요? 독해가 제일 어려운데? 이래요? 그래서 문법은 포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정보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개념 정리다. 그래서 이걸 끊임없이 반복하셔야 돼요. 뭐 한두 달 문제 풀어가지고 이제는 됐겠지 이게 아니거든요. 어떤 식으로도 문제 풀고 피드백 하는 거는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문법은. 알겠죠? 자, 이제 독해인데 자, 5분만 쉬었다가 진행해도 될까요? 5분만 쉬었다가. 네.